결국은 전두환 대통령이 별세했습니다. 헤이 구글, 오늘 몇 월 며칠이니?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역사의 한 장이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8시 45분 당년 90세. 전 대통령은 1931년생입니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나이로 본다면은, 과학적 나이로 본다면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5살 때 대구로 왔고, 대구공업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 11기 졸업했습니다. 6.25 때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1959년에 미 육군 특수전 심리전 교육을 수료하기도 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당시 육사생도들의 쿠데타 지지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1963년에 국가재건 최고위원회 비서관 중정 인사과장 등을 거쳐가지고 1970년에는 11월부터 1년간 백마부대 29연대장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됐습니다. 1976년 3월 차지철, 박종규 등의 추천으로 대통령 경호실 작전 차장보 겸 보안차장보로 발탁되었습니다. 79년 3월 육군본부 보안사령관이 됐으며 11.6 사태 후 합수본부장으로 박정희 암살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1979년 12.12 사태로 군부 실세가 됐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7년 뒤에 1995년에 구속 기소돼서 1심에서 내란 반란죄 수괴 혐의로 사형,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1997년 12월 22일 사면 복권됐습니다. 대통령 취임 그리고 퇴임 후에 7년 뒤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건강이 악화돼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는 김종인 더 정치 이야기가 하기 싫어, 윤선대위 사실상 거부, 이런 이야기는 김종인의 특허 정도 됩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김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흥정이죠. 시장에서 돗대기 시장이 정치판보다는 훨씬 더 깨끗합니다. 원래 돗대기 시장은 돈만 정확하게 계산되면 흥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정치판에는 재야 될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종인 더는 정치하기 싫어. 윤석열이는 김종인에 대해 묻자 그 양반 얘기 묻지 마라. 그 양반이란 단어를 썼네요. 조선일보가 역시 홍준표 연달아서 실었습니다. 욕먹어도 무소속 갑시다. 지지자 요청에 홍준표의 답은 이렇게 조선일보가 또 대문자막 실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욕먹어도 무소속 갑시다 라는 질문에 대한 부분을 먼저 타이틀로 잡았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 탈락 후 만든 플랫폼 청년의 꿈 청문홍답 코너를 통해 연일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시작을 보이면서 한 네티즌이 무소속 갑시다.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욕 당장에 먹어도 6070 표 없이도 이긴다. 시간은 홍준표 편이다. 지금 윤석열 플러스 삼김, 이것은 노답이다. 잠시 욕먹어도 무소속 갑시다 라고 했다. 여기에 홍 의원이 답글을 통해 달았다. 안됩니다라고 일축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조선일보가 이런 거를 이렇게 실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고 당을 지지하고 있는 게 맞겠지요 라는 또 다른 네티즌 질문에는 아직은 이렇게 여운을 남겼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요청하는데 왜 응답을 하지 않으셨는지요? 라는 질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더불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 누가 제일 싫으냐는 질문에는 이재명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좌파는? 이라는 질문에는 유시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도 어릴 적 부모님께 맞아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매를 맞아본 일이 없다. 매를 들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말로 타이르는 것이 아이들의 심성을 황폐하지 않게 한다. 힘들지만 그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답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꿈 홈페이지입니다. 청문홍답에 의미 있는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홍카콜라 라이브 방송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홍준표의 답을 본다면은 그 심정을 약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청년의 꿈에서 계속 뵐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지라 글로만 소통하려니 아쉽고 더 그립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질문에 대해서 잠시 후 홍준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방송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싣고 싶은 기사 하나 올립니다. 박유하 교수의 페이스북입니다. 오랜만에 박유하 교수가 연일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기소 6년, 1심 성소, 2심 패소,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이 기다린 지 4년, 계속해서 담당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이재명 비판을 두고 그저 나를 비난했기 때문이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에게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꼭 틀리지는 않지만 그것만 그런 것은 아니다. 양심 변호사들의 폭거, 이것은 일본인들이 태평양 전쟁을 아시아 해방을 위한 성전으로 보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오늘 올라온 박유하의 페이스북이고요. 4일 전에도 위안부 문제가 꼬인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으로 유명한 박유하 교수, 단국대 교수입니까, 이분이?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접하지 못하신 홍준표의 가장 최근 메시지, 제가 왜 종부세 폐지 공약을 했는지 고지서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야 실감이 나실 겁니다.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입니다. 단일 물건에는 한 종류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니 이중과세라는 겁니다. 더구나 단일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 공백을 준표 형님이 지금 메워가고 있습니다. 야, 좋아요가 3,200명입니다. 댓글만 해도 130개, 공유만 136개 이렇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습니다. 한홍구, 평화박물관 이사 한홍구, 이분도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분인데 맨 마지막 글이, 페이스북 글이 2016년 5월 11일, 그런데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줄 압니다.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성토해 보려고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조선일보의 전기차에 관련된 전기차 무게 줄이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화학업계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술과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무게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무겁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금속 부분을 대체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무게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무겁다는 단점. 아, 더 무겁군요. 아, 저만 몰랐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화학기업들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분야에 집중하는 이유는 전기차 증가와 맞불려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식도 재미있는 소식으로 다뤄봤습니다. 천꿈에서 계속 뵐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지라 글로만 소통하려니 아쉽고 더 그립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홍카콜라 라이브 방송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준표 형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드라이브 중이신가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나갈 때가 안 됐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이소. 좋은 일이 아니 있겠습니까? 작심삼일 비디오 올리기 JP 레코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